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확인해 보시죠. 진주 삼성교통 노조원 2명이 고공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진주시 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뒤늦게 시내버스 특위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MBC 경남이 지난달 25일 전했던 삼성교통 파업 관련 보도에 대해 진주시가 편향 보도라며 공정 보도를 요구했습니다. 이 주장이 타당한지 어제에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진보 후보 단일화가 논의됐지만 정의당과 민중당이 중재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의당은 민주당과의 단일화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경남도 의회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합병에 대해 생존권 대책 없는 합병에 반대한다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진주 삼성교통 파업 45일째입니다. 어제부터는 노조원 2명이 파업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45m 높이의 통신탑 고공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진주시 의회는 뒤늦게 특별위원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성교통 노조원인 김영식 씨와 문정식 씨가 고공농성을 시작한 건 오늘 새벽 6시. 물과 텐트 등 간단한 물건들만 챙기고 동료들은 물론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통신탑 계단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2년 전에도 버스 노선 개편을 앞두고 김시민대교 고공농성을 17일 동안 벌였는데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시가 삼성교통의 요구들을 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라도 버스가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조합원들 정상 업무에 복귀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 바람이고요. 걱정된 마음에 몰려든 조합원들은 격려와 의지를 모아 전달했고 소방대와 경찰은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도 사실은 좀 미안하기도 하고요. 네. 사람한테 미안하다 이 소리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잘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삼성교통 노조 지회장 등 2명이 벌이는 무기한 당식 농성은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진주시와 삼성교통 양측은 시민 대표 등으로 구성된 진주시민소통위원회의 2차례 중재안 제시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편 진주시 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가까스로 삼성교통 사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누구의 주장이 과연 타당한가를 확인하고 그걸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이 사태가 좀 해결의 문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한국당 의원 다수가 특위 구성에 부정적인 태도여서 오는 20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민주당과 민중당 의원 모두 표 이탈 없이 특위 구성에 찬성해야 합니다. 극한으로 치닫는 삼성교통 파업 사태. 특위 구성이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MBC 경남의 삼성교통 사태 관련 보도에 대해 진주시는 도넘은 편향 보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과연 진주시의 주장이 타당한지 어제 이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서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주시 용역 보고서에서 임금 대비 제수당 비율은 4개 버스 업체 모두 20% 안팎으로 비슷합니다. 그런데도 진주시는 삼성교통이 최저임금을 못 맞추는 건 제수당이 많은 기형적인 임금 구조라고 주장했습니다. 진주 시민버스를 비롯한 다른 운수업체들은 대략 20% 내외인 것인데 반해서 삼성교통은 약 47%에 이르고 있었어. 진주시는 다른 업체들의 제수당 비율은 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삼으면서 삼성교통에 대해서만 업체 주장을 인용해 비난했습니다. 수당과 통상임금은 다른 회사들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별로 없는데 이것을 계속 뒤틀고 왜곡하는 것이 진주시 입장이라는 거죠. MBC는 진주시민버스의 제수당 비율은 41%로 삼성교통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민버스는 관련 법에 따라 비율을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과 용역업체의 기준에 따라 제수당 비율을 정확히 산정했으며 용역업체에 저희 모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MBC 보도가 사실이라면 버스업체가 용역업체에 제출한 자료가 허위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운수업체들이
용역 수행업체에게 제출한 제수당 관련 자료가 허위로 작성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심각한 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진주시는 용역업체 분석 결과의 오류 가능성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MBC에겐 편향 보도를, 버스업체엔 허위 자료 제출을 운운하기 전에 용역 결과가 타당한지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통상임금이나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어야 되는 임금까지 포함해서 그 총액을 크게 함으로써 최저임금이 이미 준수되고 있다는 것과 같이 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MBC는 최저시급이 연간 10% 이상 올랐는데 현행 표준 운송 원가대로 인건비를 3% 인상하면 이런 사태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진주시의 반박에 대해서는 조규일 진주시장의 최근 시의회 답변으로 대신합니다. 시는 3%만 올려주고 정부는 10%씩 최저임금을 올려버립니다. 어떻게 맞출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어떤 논의를 할 의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MBC 뉴스 선식입니다.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 경칩입니다. 현재 경남 지역 곳곳에 봄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서부 지역에서 시작된 비는 남해안과 동부 내륙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내외로 오전 중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로 경남에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오늘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올라가겠는데요. 호흡기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대체로 흐린 날씨 보입니다. 대부분 지역에 안개가 끼어 있어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창원 7도, 밀양 6도에서 시작합니다. 어제보다 2에서 6도가량 높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밀양 13도, 양산 14도, 창원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입니다. 거창 4도, 진주 6도에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거창 14도, 진주 14도, 합천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일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15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창원 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진보 후보 단일화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정의당과 민중당 사이의 논의가 일단락되면서 이제는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의 단일화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장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보 후보 단일화를 위한 경남 진보 원탁회의의 사실상 마지막 모임입니다. 정의당과 민중당 후보 단일화의 중재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조합원 투표와 선거인단을 주장하는 민중당 요구안과 조합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주장하는 정의당 요구안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정의당은 민중당과의 단일화는 사실상 결렬된 걸로 보고 민주당과의 단일화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민주당이 3자 원샷 단일화 제안을 했습니다. 바로 이제 저희들이 민주당과 단일화 협상에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중당은 후보 등록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다며 단일화 시한과 방법을 열어놓고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당대당이든 원탁회의의 연장이든 저희들은 뭐든지 수용할 모양새나 격식이나 절차는 크게 우리는 원치는 않습니다. 3자 원샷 단일화를 제안한 민주당은 정의당과의 단일화에만 집중하게 됐습니다. 후보자 등록 기한인 3월 15일까지 단일화를 주장합니다. 후보 등록일이 14, 15일이니 번거롭지 않다면은 그 이전에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고.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진보 단일 후보와 자유한국당 후보의 2강 구도 속에 치러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어제 김해 봉화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이후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 황 대표는 고 노 전 대통령의 통합과 나라 사랑 정신을 되새겼다며 방문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자리엔 한국당의 5.18 망언을 규탄하는 시민들이 모여 황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어제 경남도청 등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경제가 위기에 빠졌다며 자유한국당의 낡은 정치와 진보를 표방하는 거대 노조 정치도 타파하기 위해서 이재환 후보를 선택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다음 달 3일에 있을 통영고성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후보 경선 결과 양문석 예비후보가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도당은 지난 4일과 5일 이틀 동안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식으로 경선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양 예비후보가 득표율 46.25%로 1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48시간 동안 재심 신청을 받은 뒤 중앙당 당무위원회 인준 절차를 거쳐 양 예비후보를 최종 후보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합병 소식으로 지역사회의 불안과 우려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 의회는 생존권 보완 대책 없는 인수합병을 반대한다며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윤주화 기자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남의 주력 산업 조선업의 한 축인 대우조선을 동종업체에 매각할 경우 지역 경제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이번 대정부 건의문의 핵심입니다. 이미 지난 3년간 대우조선 근로자와 협력업체 직원 18,000명이 일터를 떠난 마당에 주력 선종이 겹치는 현대중공업과 인수합병될 경우 추가 인력 감축으로 지역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기자재를 지역 협력업체에서 수급하는 대우조선과 달리 현대중공업은 40%를 자회사에서 조달해 경남과 부산 1,200여 협력업체의 일감 감소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력 감축으로 실직하는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제 이행 규정을 마련하고 경남 지역 조선기자재 협력업체의 일감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일정 기간 동안 독자 경영 방안을 강구하는 등 도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정부와 관련 부처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도의회에선 대우조선 매각에 대처하는 경상남도의 자세에 대한 질타와 주문도 잇따랐습니다. 지금이라도 인수합병을 좀 중지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할 의향은 없는지, 대안을 어떤 방식으로 좀 마련할 건지 의지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의 조선 산업의 입지와 위상과 이런 것들이 시너지를 제고한다는 명분으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한치라도 경남의 이익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오는 8일 현대중공업의 기업 합병 본계약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대우조선 노조와 지자체가 요구하는 독자 경영과 고용 안정, 일감 유지가 실질적으로 반영될지 지역사회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 농어촌 어르신들이 교통수단으로 사륜 오토바이를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륜 오토바이 관련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전장치가 없는 데다 관련 법령도 미비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차로로 갑자기 돌진하는 사륜 오토바이. 앞서가던 트럭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90대 노인이 숨졌습니다. 지난 1월에는 경남 합천에서 사륜 오토바이를 몰던 70대 노인이 다리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가 하면 함안의 한 농로에서도 방향을 틀다 오토바이가 뒤집혀 80대 운전자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모두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겁니다. 최근 3년 동안 경남에서 발생한 사륜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모두 80건으로 모두 농어촌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일명 사발이라고 불리는 이 사륜 오토바이는 농어촌 지역에 있는 고령자들에겐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걸로 다 가니까 일로 가서는 못 다니는 길이 많기 때문에 좁은 길에도 웬만한 길을 다 가니까. 문제는 사륜 오토바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다는 것. 회전할 때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방지하는 이른바 차동장치가 없어 비포장 도로가 많은 농어촌에선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안전장치가 없는 사발이 차량의 경우에는 도로 운행을 자제하고 부득이 농업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안전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경찰은 차동장치가 없는 사륜 오토바이를 농기계에서 제외시키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번호판 부착과 보험 가입 후 운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경남 지역민들의 작지만 소중한 목소리를 듣는 소수 의견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배움이 시작되는 주죠. 개학을 맞아서 학생들의 급식을 위해 11년째 조리 실무사로 일하고 있는 임채정 씨를 만나봤습니다. 조현우 PD가 전해드립니다. 나 이거는 반찬 자신 있다. 약간 이런 거 있으세요? 다 잘하는데요. 마요덮밥 자체가 요즘 이슈거든요. 재작년부터인가 마요덮밥을 제일 좋아하고요. 그냥 항상 평상시에 제일 좋아하는 게 고기 반찬입니다. 고기 반찬만 나오면 애들 밥 잘 먹습니다. 전에는 옛날에 그냥 조리원이라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교육청이나 단협에서 명칭을 조리실무사라고 바꿔달라고 했어요. 이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겠지만은 저희들도 한식 조리사 자격증, 양식 조리사 자격증을 따고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2시간 안에 1000명분의 애들 요리를 해야 되는데 일 시작하면 서로 누가 하나 넘어져도 모르거든요. 급식소에 안이 습도가 높잖아요. 가스불 온 솥에 다 켜고 이러면 우리가 느끼는 체감 온도는 한 70도. 그 소식 듣고 저희들도 진짜 마음 아팠거든요. 그게 이제 단편으로 보면 급식소의 근무 환경이거든요. 그 환경에서 일을 안 하고 싶어도 애들 밥이 걸렸기 때문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급식을 하고 있다는 게 그 소식 들었을 때 저는 아직도 우리는 멀었다. 공공기관 급식소에 비하면 2~3배가 되죠. 교육청에서는 한 명 채용함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안 된다고 하죠. 한 예로 병원에 입원해가 있는데 행정실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대체 인력 인건비가 없는데 출근 좀 하면 안 되겠냐고. 그때는 진짜 모든 선생님들이 분노했었죠. 그래서 이제 올해 내년까지 배치 기준에 조리실무사들은 전력 투과할 예정입니다. 다 우리 자식이 요새는 다 엄마의 마음으로 일을 하거든요. 3월달이 제일 힘든 시기다니까 2달을 쉬다가 들어가면 그 힘든 일을 또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도 있지만 어떤 예쁜 애들이 들어올까 기대감도 약간 있어요. 잘 먹었습니다. 이 한마디에 하루 일과 피로가 다 눈도시 녹고 자기가 이제 대학교 가고 나서 비타 500 한 통을 사 들고 와서 너무 이모님들 밥 생각이 나서 왔다면서 그때 밥도 먹고 가면서 편지랑 적어가 비타 500 안에 편지를 적어와서 저희들한테 주고 간 사례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신무사 선생님들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 감격해가지고. 우리가 나가고 나면 이 비정규직 일을 우리 아이 세대가 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힘들지만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에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저희 생각입니다. 내고장 소식입니다. 청년 상인 등이 참여하는 청년 진심 토크가 오늘 오후 2시 남해군 평생학습관에서 열립니다. 의병박물관 제2전시관 건립 중간 보고회가 오늘 오전 10시 의령군청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진주시 소상공인연합회 민원 콜센터 개소식이 진주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산청 선비대학 입학식이 오늘 오후 산청 남명기념관에서 개최됩니다. 비우고 채우고 나눔 행사가 오늘 오전 10시 함안군 7원 벽산블루밍 아파트에서 열립니다. 밀양 나노국가산단 진입도로 주민설명회가 밀양시 무안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경남은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도내 전체에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청과 교육청 등의 공공기관은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하는 차량 2부제에 동참해야 하며 이에 따른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 부제를 해제하고 시내버스의 운행도 늘릴 전망입니다.